저희가 재활을 진행을 할 때 부하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재활이라고 하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가동 범위가 떨어진 곳에 가동 범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활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우리가 이제 둔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운동이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글루티우스 머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라든지 원렉 스탠스 혹은 스쿠터 이런 동작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둔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그 동작을 바로 따라해서 결과적으로 특정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둔부에 대한 활성도를 높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런 병원이나 재활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엉덩이 근육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엉덩이 근육이 잘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줘야 되고, 그럼 그 이유를 해결을 했을 때 이제 엉덩이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 환자가 한 이틀 정도 못 써가지고 저희한테 왔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혹은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계속 압박이 되고 있는 지속된 어떤 이런 상황에 하루 이틀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적으로 대뇌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이 정보를 결과값으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재활 운동을 진행할 때 어떤 목적을 주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스쿱터를 진행을 할 겁니다. 크램쉘을 진행할 겁니다. 브릿지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근육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특정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면 다른 근육들, 그러니까 시너지스틱 머슬, 협력근들의 우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특히 브릿지를 진행할 때 기립근을 더 많이 써버린다든지 혹은 햄스트링을 더 강하게 사용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협력근의 우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육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부하 설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크램쉘을 할 겁니다. 자, 다리를 벌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리가 안 벌어지는 상황이면 골반 자체를 뒤로 돌려서 트렁크 로테이션, 골반에 대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벽에 붙인다든지 벽을 밀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밴드를 감지 않고 노웨이트, 웨이트를 없이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뇌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와서 이제 어떤 움직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때, 우린 대뇌에서 스파이널 코드로 연결하고 있는 그 과정에 세레벨럼이라고 하는 손해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손해는 다른 말로 이제 다른 식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어떤 움직임이든지 간에 손해가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에는 이제 핵이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손해에는 핵이 지금 밝혀진 것만 약 15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특정 직업군들에 의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특정 직업군들에 의해서 이 핵은 더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무수히 많은 동작을 손해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손해가 우리가 크램쉘을 진행을 할 때 글루티우스를 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조절을 하려면 손해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손해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문헌을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손해가 에러의 효과, 그러니까 에러의 사이즈별로 손해가 어떻게 러닝을 하냐,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는 문헌인데, 잘 보면 우리가 이제 B 그림 잘 보면 팔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중간에 충격을 한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충격을. 그럼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충격을 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오류를 범했을 때 다시 원래의 움직임대로 돌아가려고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게 손해가 하는 역할인데, 가장 위에 그래프 보면 충격 이후에 바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아주 작게 손해가 좀 손상된 환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충격을 줬을 때 돌아가는 이 파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손해가 완전히 망가진 환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충격을 한번 주니까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충격을 줬을 때 똑같이 하면 이제 손해가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이 손해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밑에 그래프를 봤을 때 충격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충격을 조금씩 줘서 손해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손해가 이런 오류를 수정해서 계속 모터 러닝, 움직임을 학습할 것이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대뇌가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기 전에 손해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핵이 약 150만 개 정도 있고 이 대뇌의 모든 움직임을 다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바로 재활로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이 환자가 크램쉘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혹은 코어 활성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혹은 트렁크 로테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면 트렁크 로테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안티 로테이터니까 네발기기 자세에서 그냥 팔을 돌리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가 그걸 수행하지 못해요. 똑같이 다른 식으로 보면 데드버그 자세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해서 움직이는 이런 동작은 대부분이 허리가 떠요. 그럼 우리가 코어를 안정화시키면서 팔을 움직일 수 있게끔, 혹은 뭔가 트렁크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움직임을 받쳐주는 건 부하를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자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가 환자의 능력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병원이든 센터든 이런 부하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재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니까 이 운동을 하세요. 이 운동을 저희가 이제 시퀀스를 짜드리겠습니다. 시퀀스만 가지고서는 재활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 거고,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하를 반드시 낮춰줘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치료사의 손으로 보조를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는 부하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